내가 집이 100채라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1%다. 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이 이야기고요. 자, 공시가 2억 정도라면은 실거래가로는 어느 정도냐? 대략 한 3억 초 중반 정도까지, 3억 한 3천에서 3억 5천 정도까지, 이 정도 아파트가 적용이 됩니다. 예, 대부분 다 그 정도면은 공시가 2억 이하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년도 공시가는 그 4월 초에 잠깐 나왔었죠. 그죠? 나왔다가 정식으로 이제 아마 5월 말, 5월 달 넘어가서 그 공시가 될 건데, 24년도보다 25년도 공시가가 부산은 약간 떨어졌어요.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2억 이하면은 25년도 공시가도 2억 이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거 24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을까? 많죠. 부산에서 실거래가 3억 5천 이하 아파트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브랜드, 대단지, 신축,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그 실거래가가 그 25평, 5구 타입이라 하더라도 뭐 5억, 6억은 넘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 말고 우리가 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은 지 한 15년, 20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들을 대부분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는 어디인가? 예,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죠. 자, 25년 부산 공시가 2억 수혜단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제 임의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가 아닐까 해서 한번 추려봤어요. 총 9개의 단지입니다. 자, 먼저 동래구. 동래구의 사직상용. 아시죠? 위치는 어딘지. 저 종합운동장 저 우측으로 저 위쪽에 예, 사직상용 예가라 부르죠. 사직상용. 동래구입니다. 총 세대수는 2,947세 대단지입니다. 2006년도에 입주했고요. 얘는 그 5구 타입 중층 정도까지는 공시가 2억 이하에 해당하더라고요. 고층으로 가면 안 돼요. 고층 가면 2억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중층 정도까지는 예, 가능하다. 5구 타입은. 8사는 안 되고 예, 5구 타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해운대 신도시 좌동에 대림일차 대리밀차 같은 경우에는 1400세대급인데 1996년도에 입주했고 얘도 5구 타입의 저층은 가능하더라고요. 그 좌동 신도시에서도 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뭐 벽산이나 얘들은 안 돼요. 얘들은 5구 타입이라도 암만 저층이라도 불가능하고 안 됩니다. 공시가 2억 다 넘어요. 조금 떨어져 있는 대림 1차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예, 5구 타입 저층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2억 이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메트로시티, 남구의 메트로시티 1차 얘는 2600세대급입니다. 2001년도에 입주했고 얘도 5구 타입 저층 같은 경우에는 예, 공시가 2억 이하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구로 봅시다. 진구의 양정현대 2차 얘는 1900세대급이에요. 1998년도에 입주했고요. 얘는 5구 타입은 고층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양정현대는 5구 타입은 어떤 층에 상관없이 공시가 2억 이하 혜택을 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천 기지청 이전 수혜 단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구에 있는 범천 경남 아파트 얘는 950세대급이에요. 2003년산이고 얘는 84 타입 고층까지 다 가능합니다. 예. 84 타입 같은 경우에 지금 매매 실거래가가 그 거의 한 3억 초반 중반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하구로 봅시다. 사하구에는 하단 가락타운 1단지. 가락타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700세대급 1992년산입니다. 아직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예, 그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들고, 예, 84 타입 같은 경우에 중층 정도까지는 공시가 2억 이하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은 가락타운 1단지는 웬만한 걸 사도, 예, 공시가 2억 이하 혜택을 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서구의 명지를 봅시다. 명지국제 신도시에 중S 클래스 아파트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급이고 2016년산이에요. 얘도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층은 공시가 2억 이하로 보입니다.
물론 얘보다 더 이하급지애들, 뭐 펜테리움이나 보면은 쭉 있어요, 아파트들. 예, 걔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해당하는 거고, 그래도 그 명지 더샵 근처에 있는 법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명지 중 S 클래스 5구 타입 저층 같은 경우에는 네, 공시가 2억 이하에 해당을 합니다. 북구에는 뭐 화면 카이저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되고 고롱 하늘채 1차, 2차도 안 됩니다. 고롱 하늘채 1차 얘는 좀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고롱 하늘채 1차는 1280세대급이고 2002년산입니다. 얘는 5구 타입은 고층까지도 가능을 한 것으로 제가 공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단지들이 그래도 다 1000세대 이상급에 예, 나름 다 이슈를 가지고 있거나 입지가 좋거나 예, 뭐 그런 아파트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들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외지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오게 된다면 부산을 보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속성상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성비를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투자자들은 보면은. 예. 그래서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많이 높은 그런 단지들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암만 뭐 갭이 많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뭐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뭐 나홀로 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급지가 올라가고 그 뒤에 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입지의 힘이나 뭐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들을 투자자들은 선호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뽑았으니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예.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봐 두셔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제법 관심을 가질 만한 단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시가 1억 이하 할 때는 뭐 다들 모르는데 그린비치 뭐 이런 정도가 대표적이었는데 이제는 범위가 제법 넓어졌어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매매 가격대도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억 뭐 초중반대 정도예요. 매매 가격대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갖추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시가 2억 이하짜리, 예를 들어서 사직상용, 뭐, 매매가 3억 5천짜리를 샀다 칩시다. 샀는데, 전세가가 2억 5천이에요. 그러면은, 투자금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죠? 1억 투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3억 5천짜리 사직상용이 2년 뒤에 뭐 4억이 됐다. 5천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내 돈 1억을 투자해서 50%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2년 만에. 예, 꽤 짭짤한 투자죠. 예. 그래서 전세가가 받쳐주는 그리고 실거주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 정책들은 정부에서 지금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하나를 그것도 일부만 풀어준 거예요, 그죠? 전체 다가 아니라 공시가 2억 이하에 대해서만 풀어준 거잖아요. 원래 풀려고 한다면은 예. 지방에 대해서는 공시가 1억 이하, 2억 이하고 이런 거 없이 모두 다 풀어주는 게 예, 실제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일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공시가 2억 이하에 대해서만 풀어줬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지방 부동산을 살리고는 싶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해서 일단 이렇게 지금 주식세를 풀어줬는데 다 풀어주는 게 아니야. 예,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 뭐 4억 정도 되면은 매매가 한 6억 정도 되겠죠, 그죠? 6억 정도 되는 이런 건 안 풀어주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는 그 지방에서 가장 많은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는 한 3억에서 4억 사이 여기를 갖다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생각보다 이거 파급력은 좀 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취득세 하나만 좀 풀어줬지만은 그것도 일부만 풀어줬지만은 생각보다 파급력은 좀 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가지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주택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이재명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주택자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리스크는 좀 피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다 하시면은 뭐 한 개 정도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한 개 정도 하시면 몰라도 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막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올 때 정말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한 개 정도 딱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외주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넘기고 빠져나오는 단타의 형태로만 좀 접근을 하셔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단지들의,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태양 소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같이 한번 상담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기사 마쳤고요.